안녕하세요. 아임증권에서 매크로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도 경제 전망이고요. 제목에 있듯이 미국 예외주의와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상당 부분 호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견조한 성장 흐름이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침체 이러한 것보다는 사실은 저성장 흐름 자체가 고착되는 이러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도 있듯이 미국만 나홀로 좋은 예외주의 현상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예외주의와 관련돼서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 왜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미국의 혁신 사이클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 미국의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가 있었던 당시 미국의 주가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AI 사이클을 주도로 중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흐름이 양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의 예외주의 현상 자체는 지속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술 혁신에서 다소 소외됐거나 특히 이제 중국 경제 둔화 흐름으로 인해서 상당히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힘든 흐름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을 위시한 유로 또 우리나라 자체도 저성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각종 경기 부양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 흐름 자체가 예상외로 좀 강한 강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자체도 성장 흐름이 다소는 양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 중국의 어떤 그 부양 조치가 제한적인 어떤 흐름으로 그친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제조업 경기 부진을 포함해서 비미국 경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흐름이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좀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가 워낙 좋은 상황이어서 9월에 미 연준의 빅컷 이후에 국채 금리 자체가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적 판단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화면에도 있지만 95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지금이 여러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95년 당시에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던 이러한 사례들 자체는 이번에도 사실은 비슷한 어떤 이유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가 둔화 또 상당히 좀 제약적인 수준의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자체를 상당히 좀 지지하게 한 차원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이 된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러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수순으로 갈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국채 금리라든지 또 물가 이러한 흐름 자체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초저금리라든지 또 초저물가 이러한 상황들보다는 중물가, 중금리 수준 자체가 내년에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세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쟁도 있고 기후변화라든지 각종 요인들 또 최근에는 각국 정부들이 다시 이제 부양 조치 또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여전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는 물가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도 지속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내년에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사실은 저희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앞서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경기 모습들 자체는 그렇게 올해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입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 연준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중국마저도 금융 부양책 자체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년 한 2분기까지의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글로벌 유동성 흐름 자체는 당연히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기 자체가 딱히 뭐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포함한 각종 자산 가격 자체는 유동성의 힘을 빌려서 좀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자체는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을 한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디플레이션 상황들 자체는 사실상 보면 중국의 또 다른 과잉 리스크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이러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금융부양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과감한 재정부양책을 써서 이러한 디플레이션 국면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외로 내년도 경제 자체가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도 제고가 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내 어떤 흐름 또 글로벌 제조업 경기 또 글로벌 경제 흐름에 있어서 중국의 정책 흐름 거기에 따른 디플레이션 리스크 자체의 해소 여부를 하나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성장 흐름 자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화면에 있듯이 미국의 기술 혁신 사이클의 투자를 대변하는 GDP 개정상의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의 흐름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흐름 자체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국내 경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러한 그 기술 혁신과 관련된 뚜렷한 어떤 수혜라든지 투자가 사실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장 자체를 강하게 끌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오른쪽 화면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비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비 흐름 자체가 상당히 완만하다.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소비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그 저성장 흐름을 좀 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국내의 어떤 저성장 사이클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라든지 또 소비 사이클 측면에서 우리가 강한 성장 모멘텀을 얻고 있지 못한 흐름은 내년에도 사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뭐 2.3%에서 2.4%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한 2.1% 정도 수준으로 다소 좀 둔화되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다시 좀 재고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의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내년에 과연 이러한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활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국내 경기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